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참, 이 시장에 좋은 이야기들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것인가 기대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를 좀 기점으로 해서 무언가 좀 종목들을 담아볼까 싶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생각보다 기대만큼 크게 올라오고 있지를 않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유가 하락, 뭐 그다음에 국채금리 하락, 최근에 CPI, 그다음에 뭐 PPI까지 시장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치를 나타내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물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서 금리 인상도 끝났다, 사실상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이었습니다. 올해 시장과 작년 시장을 가장 괴롭혔었던 게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물가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시장은 충분히 상승을 기대할 만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상승을 기대를 하셨을 것 같고, 현재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주를 시작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시장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 그러면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당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오늘 지나가게 되면 또 이제 슬슬 11월 말쯤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11월 말부터 12월 FOMC가 딱 중순쯤 되거든요. 12월 중순까지 과연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12월 중순 지나가게 되면 사실상 또 남은 거래일이 얼마 안 됩니다. 12월 중순 지나가고 나면 그때 이제 뭐 크리스마스도 껴있고, 그 다음에 또 연말에는 주식시장이 하루 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 중순 지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래일이 얼마 남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 12월 FOMC까지 우리가 굉장히 수익을 잘 챙겨놔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서 앞으로의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된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12월 중순 FOMC까지 어떻게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될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이제 12월까지 어떻게 전략을 꾸려 나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최근에 시장 분위기는 워낙에 좋았습니다. 악재가 계속해서 뭐 가라앉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면서 악재가 이제 드디어 가라앉는다라고 하면 이제 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악재가 가라앉기는 가라앉는데 시장이 도무지 올라오고 있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힘이 부족한 현재 시장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12월까지 대응 전략을 잡아야 될 것인가, 요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봤었던 악재들, 시장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겪어왔던 악재들을 한번 일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시는 뭐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제 공매도 금지가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이제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드디어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또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었으니까 드디어 이제 시장이 좀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인가라는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2주 정도가 이제 지나가 버렸는데,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급변을 했었죠.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다가 무언가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듯한 그런 그림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을 때, 비단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공매도 금지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이 시장의 악재들이 가라앉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번 주에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시장의 하락을 야기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일단 공매도 금지가 되었으니까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을 일단 첫 번째로 한번 뽑고 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슈죠. CPI가 상당히 이제 하락을 한 부분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3.2%, 그 다음에 근원 CPI가
4%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도 0.1%씩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뭐 애널리스트들이 이번에 CPI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그렇게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결론적으로 이번 CPI가 잘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연준에서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을 꾀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향후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인가 이번 CPI가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 의견들 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치의 이러한 CPI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 투자자들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가가 더 이상 뭐 크게 올라갈 일은 없겠구나. 이제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가 점차적으로 우하향하겠구나 라는 식의 이러한 판단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 투자자들은 이제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가에 대한 부분, 최근에 생산자 물가도 상당히 급락을 했죠.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큰 수치로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예상치보다도 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정말 물가에 대한 우려감은 더 이상은 존재를 하지 않는구나 라고 시장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환호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역시나 우리 시장의 또 가장 불안한 요소였던 물가라는 부분, 특히나 이제 이번에는 유가가 또 급등을 한 차례 또 했었다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CPI가 이번에 어떻게 나올까 이런 이제 우려감들도 살짝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잘 나와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우려감들도 어느 정도는 종식이 된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씀드렸던 유가에 대한 부분이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쟁보다 결국에는 경기 위축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요 감소 때문에 국제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결국에 우리가 이 산업을 전반적으로 이제 돌아가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이 돈을 좀 계속 써야 되잖아요. 산업을 돌아가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입과 수출을 활발하게 하고 무언가 만들고 팔아내고 이러한 이 행위들, 경제 활동들은 결국에는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이제 튼튼하면서 무언가 이제 산업이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야지. 그래야지 결국에는 또 이제 어느 정도 이 석유에 대한 수요도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의 경기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에도 결국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경기 성장, GDP가 잘 나온 게 소비 때문에 잘 나온 거지 무언가 산업이 굉장히 튼튼해서라기보다는 소비 때문에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워낙에 이 중국의 경기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경기가 위축되고 침체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석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중동에서 여전히 전쟁 중에 있지만 경기 위축과 경기 침체가 더욱더 이 석유 쪽에 영향력을 가하게 되면서 유가가 계속해서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90달러 이제 넘어갈 때 뭐 하반기까지 혹은 이제 내년 초까지 유가 150달러 간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뭐 70달러 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물가에 상당히 이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요소기 때문에 유가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고 바닥을 잡아준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분명 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살펴보면 예산안까지도 지금 가결이 됐죠. 물론 이제 임시로 예산안이 가결이 된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이게 저번 달에 그러니까 이제 예산안이 가결이 되고 딱 45일이 지나는 게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이제 시한이 또 다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었기 때문에 오늘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오늘까지 예산안이 가결이 안 되면 셧다운 우려감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가 있었는데 이번 주 중에 임시 예산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셧다운 우려감이 어느 정도는 또 해소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호재가 계속해서 연달아서 나오고 있죠. 뭐 물가도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주고 유가 내려가죠. 임시 예산안도 가결이 됐죠. 공매도 금지라는 이러한 법안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더 이상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죠. 지금 보게 되면 10월 전망 같은 경우에 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이번 달 들어서는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곳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동결할 거다.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다. 왜? CPI와 PPI, 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밖에는 남지 않은 것 아니냐.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번에 패드워치 보게 되면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12월 달에 99%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이제 확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연내에 더 이상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상 금리 인상은 종료가 됐다. 다음 이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현재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무래도 이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힘들었었던, 그러니까 시장의 하락을 야기했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잦아들거나 혹은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시장은 올라가 줘야 되잖아요. 시장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모습을 크게 보여주지 않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보게 되면 아직까지 이 연준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지금 전체적인 투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UBS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2.75%나 금리를 인하할 거다. 그러면서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금리 인하 한 번뿐이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매파적으로 보는 쪽이든 비둘기 쪽으로 보는 쪽이든 내년부터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같은 스탠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가 잡혔는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고, 그러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 언제든지 우리는 금리 인상해야 되면 실시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심하지 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즉 아직까지 연준은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확실하게 물가 자리 잡히는 거 보고 움직이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연준이 원하는 부분은 결국 근원 CPI까지도 2%대까지 내려가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죠.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 이번에 3.2%를 기록을 했는데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아직 4%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원 CPI까지 확실하게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여야지 연준은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의견들을 내비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12월 달에는 아무래도 시장 투자자들이 벌써부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준은 당장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저번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이미 연준에 대한 비난 여론은 상당히 강한 상태입니다. 이미 연준이 이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짐이 어느 정도 보일 때 그때 미리미리 이제 대응을 좀 잘 취했으면 좋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연준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커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연준이 부랴부랴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또 부작용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결국에는 연준의 탓이 가장 크다라고 비난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이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죠. 지금 현재 바로 금리 인하 해버리겠다라고 하면 시장은 한 번에 환호를 해버릴 거고, 그러면서 유동성이 크게 확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자금이 풀려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물가가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CPI가 둔화되고 PPI가 둔화되는 이러한 상황에는 이제 놓여져 있는데, 연준은 아마 아직까지 안정적이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발언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선택지는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미 저번 달, 저저번 달부터 더 이상 금리 인상하게 되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계속적으로 또 이제 미중 간의 갈등, 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제가 4분기부터는 상당히 위축될 거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까지 한 번 더 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부작용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러면서 시스템 문제까지, 즉
결국에는 기업들이 또 이 이자 부담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하면서 은행이 어느 정도 또 이 문제가 생겨나는, 은행이 또 은행이 부도까지 해버리는 이러한 상황까지도 퍼질 수가 있다.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은행들이 파산을 좀 몇 번 했잖아요. 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또 은행들이 문제가 또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2월 달에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상황을 보고 움직이겠다. 어느 정도 이제 CPI나 PPI, 그러니까 물가는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우리의 목표치로 가기에는 조금은 기다리는 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FOMC가 이제 12월 달 중순쯤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12월 14일 새벽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기준금리는 5.5%로 동결이 되어 왔죠. 그러면서 아마 이번에도 동결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아마 이제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이제 많이 환호를 했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이제 거의 이러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떠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냐면 최근에 이제 이 시장은 환호를 하는데 연준과 파월은 금리 인하 꿈꾸지 말라. 지금 금리 인상 필요하면 하겠다. 오히려 매파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무언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막 차오르면서 환호하려고 하면 연준에서 브레이크를 걸어버리고 무언가 시장이 상당히 많이 빠지면서 계속해서 우려감이 커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또 비둘기적인 발언들을 하는 그런 형태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즉 아무래도 연준이 계속해서 좀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이번에 아마 언급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아무래도 연준과 파월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조금 더 물가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할 것 같고 12월 달까지의 시장 상황을 보고 나서 시장이 너무 조금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또 비둘기적인 발언, 시장이 아무래도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면 또 약간의 매파적으로 치우친 발언, 이러한 쪽으로 이제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전체적인 이제 악재 자체는 일제히 잦아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시장을 끌어내렸었던 이러한 악재들은 일제히 잦아드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확실한 분기점이 나와주려면 무언가 방향성을 정해줄 만한 이슈가 나와줘야 돼요. 위로 가려면 결국 무언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린다라든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들을 한다라든지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라든지 결국에는 이제 파월의 발언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방향성이 나뉠 것 같은데 말씀드렸잖아요. 파월은 무언가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확실하게 발언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단은 우리가 FOMC 결과를 어느 정도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뒤 FOMC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FOMC까지는 우리가 수익을 잘 챙겨놔야겠죠. 이 한 달 동안 수익을 최대한 잘 챙겨놨다가 FOMC 구간이 되었을 때 FOMC에서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의 또 어느 정도 방향성,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박스권으로 되든지 방향성 자체가 결국에는 그 구간에 나올 거니까 그때에 맞추어서 또 이제 12월 이후의 전략을 꾸려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12월 FOMC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전략을 꾸려나가셔야 됩니다. 왜 그렇냐라고 하면 오늘의 시장이 하락하는 부분과 결국에는 또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잠깐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 중에 있죠. 양지수 모두 하락 중에 있고 이게 이제 어제 기준 차트인데 오늘 이렇게 이제 약간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예전에 공매도, 그러니까 이제 저번 주에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을 했던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
결론적으로 월요일 날이 되면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온 걸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코스닥 기준 7%가 넘는 상승이 그날 당일에 나오게 되면서 3년 만에 코스닥 급등 사이드카가 걸려버리는 정말 이제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정말 이제 역사적인 하루였다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월요일 날에 상승을 했을 때 이 구간에서 딱 막히는 구간이 바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죠? 이 구간에 결국에는 코스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저항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결론적으로 이 구간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이 구간에서 한 차례 더 이 부스터를 쏴줄 만한 이슈가 좋은 게 하나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 저항 구간까지 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호재가 공매도 금지로서 국채금리 하락, 유가 하락, 환율 하락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작용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상승이 잘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언가 한 번 더 쳐줄 만한 이야기가 나와줘야지 이 앞 구간에 저항 구간을 뚫어주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 저항 구간을 뚫어주지를 못했죠.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일제히 다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2차전지 종목들 모두 다 같은 그림으로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차전지 종목들 보게 되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게 되면 매물 구간, 이 구간에 부딪혀가지고 그대로 다 차익 실현 나와버린 모습, 에코프로비엠입니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매물 구간에 부딪혀가지고 그대로 하락이 나왔다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를 볼 때 더 이상 이제 시장과 떼어놓고 볼 수 없게 됐구나. 이미 시총 상위들을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2차 전지는 시장과 떼어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빠지면서 2차 전지도 같이 빠지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볼까요?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월요일 날에 이 부딪혔던 구간에 도달을 했어요. 도달을 했고 여기에서 그러면 또 제가 말씀드렸던 한 번 더 쳐줄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와주느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더 이상의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느냐 분기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오늘 좋은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나왔느냐? 이미 CPI와 PPI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번 주 중에 반영이 됐죠. 이번 주 중에 반영이 됐고 지금 현재 시장 투자자들은 이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후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 FOMC가 될 것 같은데 이번 FOMC에서 파월과 연준이 무언가 좋은 이야기를 해줄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연준과 파월 의장이 12월 달에 시장을 봤을 때 최근에 미증시가 워낙에 잘 올라왔잖아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지는 못했는데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이 잘 나왔습니다. 최근에 상승이 잘 나왔다 보니까 연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최근에 또 매파적인 발언들을 또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물가가 둔화되는 거 확인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정적인 단계는 아니다. 이러한 식으로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즉 연준과 파월 의장은 시장이 무언가 확 오르는 것도 확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계속해서 강하게 들고 있는데 최근에는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봤을 때 시장 투자자들이 이거 이번에 12월 달에 FOMC 구간이 되게 되면 이번에 딱히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줄 것 같지는 않다. 물론 나쁜 이야기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엄연히 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자리를 잡아주고 있으니까 나쁜 이야기를 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좋은 이야기를 할 것 같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시장의 고점에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매파적인 발언, 즉 지금 상황 보고 금리 인상 필요하면 또 한 번 더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단계 아니다. 물론 둔화되고 있는 건 확인하고 있고 경기도 튼튼하지만 아직까지 안정적인 단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할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오늘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 차올랐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감이 지금은 크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매물 구간, 저항 구간에 부딪히게 되면서 그대로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어느 정도 반등이 잘 나왔잖아요. 2차 전지는 이제 바닥 잡아주면서 반등이 나왔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또 상승이 잘 나와줬으니까 코스피가 최근에 상승이 그래도 상당히 잘 나왔었는데 코스피가 지금 현재 이 구간에 부딪히면서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2차 전지 종목들도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과 떼어놓고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승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지금 신고가를 달성을 해버린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이제 시장이 조금 빠지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 강하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러면서 뭐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이제 고점 부근에서 슬슬 차익 실현의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주도주 종목군들이 2차 전지 아직까지 힘이 없거나 그러면 혹은 반도체 너무 많이 올랐거나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2월 달에 결국에는 산타 랠리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산타 랠리가 이어질 것이냐 박스권 유지가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데 산타 랠리가 나오려면 결론적으로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될 겁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충분히 할 수도 있겠죠. 왜? 최근에 CPI, PPI 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고 있으니까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에서 이번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혹시나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면 시장이 환호를 하면서 산타 랠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산타 랠리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뻔하게 박스권이 유지가 될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두 개의 경우에 따른 전략을 모두 준비를 해놓고 지금 12월 FOMC까지는 박스권에 맞는 전략,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FOMC 결과에 따라서 산타랠리 아니면 추가적으로 박스권 이런 식으로 전략을 나눠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 현재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제 자꾸 이 박스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약한 그림이 나오고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약한 그림이 나오게 되면서 주도주가 계속해서 이제 힘을 못 쓰는 구간에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수급이 한 차례 강하게 들어와 줘야지 아무래도 이제 매물 구간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와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차트 잠깐 보도록 하면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에는 이전에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 구간에 매물 구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급만 밀어 넣어주면 쭉쭉쭉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게 2차 전지였는데 지금은 벌써 상당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 많이 형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죠?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들 할 거 없이 매물 구간이 너무나도 지금 두텁게 생겨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구간을 다 삼켜내고 올라가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들어왔었던 수급만큼은 들어와 줘야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아직까지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상승이 상당히 잘 나와줬었는데 무언가 시장을 완전히 이끌고 가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는 하죠. 그런데 수급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도 않고 그러면서 추세를 여기에서 계속해서 쭉쭉쭉 우상향으로 이어나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무래도 시장을 이겨내고 올라가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는 구간이구나. 주도주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이 시장의 저항 구간을 이겨내고 올라가기에는 살짝은 힘들겠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 시장을 한번 보면 예전에 우리 시장은 이러한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 기준 월봉이에요. 그러면서 이때가 이제 우리 다 알고 있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보게 되면 약 10년간의 박스권 장세가 이어졌었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다가 금리가 다시 한번 인하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시장은 긴 박스권 장세를 겪었었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향후에 이제 이 미래 성장 산업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러면서 또 우리가 경기 성장을 또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이 또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뭐 내년까지 뭐 혹은 내후년까지 경기 성장률이 막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까지 또 전체적 글로벌적인 모든 국가들이 경기 침체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마당에 시장에 한 번에 이러한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 장세를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이 앞선 구간의 저항 라인이 너무나도 단단해졌기 때문에 이 현재 이 저항 구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슈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건 금리 인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미 지금 유가 하락, 뭐 그다음에 환율 하락, 뭐 그다음에 뭐 국채 금리 하락, 뭐 CPI, PPI, 물가 둔화 이러한 것들 지금 이야기가 모두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간을 결론적으로 뚫어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좋은 이야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좋은 이야기가 나와 주어야지 이 구간을 뚫어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시장이 이제 항상 상승을 하려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이제 또 좋은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주도주가 시장을 끌어주는 그림이 나와주던지 아니면 뭐 주도주가 가지 않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주식을 한번 해봐야겠다. 뭐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뭐 아니면은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서 시장에 또 돈이 다시 한번 풀려나가고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 확보가 되던지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나와 주어야 되거든요. 주도주가 완전히 시장을 끌고 가는 그림이 언제였어요? 올해 우리 시장 1월부터 6월 달까지의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때 당시에 2차 전지가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림이 나와주면서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 그러면서 너도 나도 2차 전지 한번 사봐야지. 주식시장 한번 다시 해볼까?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유동성까지 같이 끌어올리는 그림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도주가 이제 그러한 그림을 나타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당장에는 힘들겠죠. 2차 전지 아직까지 힘이 많이 부족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승이 잘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에 우리가 주도주가 시장을 끌어주는 그림을 기대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 무언가 좋은 이야기, 이슈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또 꾀할 수는 없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한동안 시장은 박스권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부터 약 요 정도 구간까지 박스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버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박스권 고점에 도달을 하면서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도주 종목군들은 그대로 약한 모습을 보여버리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었어요. 박스권 상단에서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도주는 약한 모습 그러면서 개별주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종목이 개별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개별주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에코프로 그룹주인데 주도주 종목군에 속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오늘 상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상장주라는 특이성을 띄워버렸죠. 그러면서 오늘 거래 대금이 약 2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합해서 오늘 약 한 12조 정도 거래가 됐는데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한 종목이 2조 정도를 끌어가고 있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이쪽에만 수급이 쏠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하락을 하고 있고 주도주 약한 모습 그리고 개별주 중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수급을 다 빨아가고 있으니까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또 심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은 볼 종목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하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일부 뭐 마이크로 플라스마 폐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유전 쪽이라든지 이러한 쪽들이 움직이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거의 수급을 다 빨아간 그러한 이제 형태의 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시장은 굉장히 재미가 없었죠. 다만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다음 주, 다다음 주 FOMC까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을 맞고 약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박스권 상단에서 매매 전략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박스권 상단에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어떻게 꾸려 나가는지에 따라서 12월 FOMC에서 우리의 대응 방법이 달라질 겁니다. 자, 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박스권 상단에서 어느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지지 라인을 한번 확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코스피 기준으로 약 2,400 구간, 그 다음에 2,300 구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들이 전체적으로 박스권 하단에 위치하는 구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에서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떠한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보게 되면 주도주들은 여전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죠? 주도주들은 여전히 수급이 제한적인 모습,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이번 박스권 상단에서 하락하는 구간에 대해서 결국에는 큰 움직임을 보여주기는 힘들겠구나. 최근의 상승도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시장과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는 종목군들이다 보니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같이 반등이 나온 거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이 박스권 상단에서 어느 정도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당장의 강한 움직임을 보이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한동안 이 박스권 장세는 어떠한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요? 결국에는 이러한 종목들이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지금 이 수도권 쪽의 빈대 맵이에요. 그래서 빈대 관련주들이 최근에 상당히 급등을 보였었죠. 빈대가 계속해서 이제 확산된다. 그러면서 퇴치제 판매량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한번 이제 드렸었는데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게 무엇이냐. 시장을 이겨내는 힘이 필요하다. 종목별 순환의 의미를 생각을 하셔라. 요거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떠한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현재 시장은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도주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장 반등 나오면 반등 나오고 시장 하락 나오면 하락 나오는 수준, 시장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좋은 움직임을 보였지만 차익 실현이 고점에서 약간은 나오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도주는 지금 약한 상황이죠. 그러면 어디 쪽으로 순환이 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개별주로 순환이 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빈대 관련주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마이크로 플라스마 폐렴 관련주들, 이러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마구마구 날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앞으로 FOMC까지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상당히 빠르게 치고 빠지기로 움직일 겁니다. 로봇 관련주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지금 폐렴 관련주들 한 번 더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움직였었던 유전자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을 것이고, 아예 또 새로운 섹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빠지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아마 박스권 하단까지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박스권에서의 매매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 박스권 돌파 이런 이제 구간들에 따라서 전략들이 달라질 필요가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박스권 고점에서 약간의 물량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주도주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개별주가 순환이 돌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개별주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박스권 고점에서 박스권 저점을 잡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개별주만 순환이 도는 이러한 장세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다가 박스권 저점을 잡아준다라고 하면 주도주가 반등 흐름이 나올 겁니다. 주도주가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또 동시에 돌아줄 수 있는 개별주들은 또 같이 순환이 나오는 이러한 그림이 나타나겠죠. 그러다가 박스권 돌파를 진행을 해주는 이 구간이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2차 전지 혹은 반도체가 상승이 나와주는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그때는 주도주가 이제 활약을 해줄 거니까 주도주 쪽에 속하는 소부장 쪽들이 또 개별주로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과 함께 이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현재 시장이 약간의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지 라인을 그려주는 겁니다. 코스피 기준 약 한 2,400, 그 다음에 2,300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구간으로부터 2,400 구간까지는 왔다 갔다 하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시장에서도 한 가지 악재가 튀어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박스권 저점을 잡아주는 뭐 이러한 구간 혹은 이 구간이 됐을 때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주도주가 어느 정도 시장에 따라서 움직여주면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주도주라고 해가지고 아무 종목이나 또 막 사지 마시고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힘이 들어가는 종목들을 또 매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에서 수익을 챙겨주고 그러면서 이제 혹시나 향후에 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온다. 코스피 기준 약 한 2,550 구간, 뭐 코스닥 기준 한 850 구간, 900 구간 요 정도 구간이 될 것 같은데 이 구간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주도주가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시장을 끌고 가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주도주로 한번 이제 묻어가면서 큰 수익 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주도주 관련해서 소부장 종목들은 개별주로서 또 같이 순환이 나와줄 거니까 그러면 또 그때는 개별주도 같이 노려주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챙겨 나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박스권 고점에서 약간의 주도주들도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개별주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박스권 저점이 어느 정도 잡힐 때까지. 지금 FOMC가 약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 달 정도 남은 구간에 있는데 지금 이 FOMC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돈을 버는 기회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찌됐든 이제 주도주 종목군들은 잠시간은 약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별주들이 상당히 좀 빠르고 강하게 치고 빠지는 장세가 연출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개별주들이 빠르게 치고 빠진다라고 했을 때 이슈에 따라서 또 급등락이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구간을 잘만 활용을 하면 12월 FOMC까지는 우리가 개별주로서 충분히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구간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12월 FOMC 결과를 보고서 방향성이 어떻게 잡히는지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가면 되겠죠. 뭐 연준과 파월이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발언을 한다. 그러면 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시장이 굉장히 또 환호를 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상방 쪽에 베팅을 해주는 거고 만약에 이런 발언 없이 혹시나 매파적으로 발언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박스권 저점까지는 하락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또 이제 주도주 종목군들을 잠시 떼어놓고 개별주 종목군들을 이제 대응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성에 맞추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12월 FOMC까지는 아직까지 한 달의 시간이 남았고 현재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박스권 고점에서 이제서야 조금씩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당장에는 주도주가 힘들 것 같다라고 한다면 박스권 저점이 잡힐 때까지는 어느 정도 개별주들 그다음에 순환이 나올 수 있는 이슈에 따른 종목들로 수익을 챙겨놨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박스권 저점에 도달을 했는지 아니면 또 FOMC 결과 보고 나서 방향성이 어떻게 잡히는지 그 구간에 따라서 또 그때그때 대응을 다르게 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주도주 종목군이든 개별주 종목군이든 어느 한 종목에 매여 있을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빠르게 급변을 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박스권 고점에 도달하면서 주도주에서 순식간에 물량이 나와버리고 개별주로 넘어갔다가 또 다시 한번 바닥 잡아서 다시 한번 주도주로 수급이 확 쏠렸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주도주에 또 차익 실현 나오고 개별주로 수급이 쏠려버리고 방향성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빠르게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주도주 종목군들을 사줘야 되는 시점에 개별주를 접근을 한다라든지 개별주를 사줘야 되는 이러한 구간에 주도주를 산다라든지 거꾸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발빠르게 대응을 잘 하셔서 12월 FOMC까지는 아마 분위기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딱히 이슈가 나올 게 없어요. 12월 FOMC까지 무언가 시장에 악재로 크게 작용할 만한 것도 없고 호재로 크게 작용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같은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 장세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고 박스권 장세에서는 주도주는 강하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죠. 개별주 종목군들에서 막 움직임이 나올 거니까 이 개별주 종목군들로 수익을 좀 잘 챙겨 놔야지 우리가 향후에 12월 FOMC 구간이 왔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주도주
살만한 타이밍이 되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2차전지 종목군들은 여전히 수급이 들어와 있지 않고 반도체 종목군들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일단 이쪽은 잠시 멀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을 봤더니 뭐 페리엄 관련주들, 뭐 그다음에 이슈 있는 바이오 종목들, 뭐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신상장 이런 종목군들로 이제 움직임이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음 주에도 아마 이 개별주 쪽으로 우리가 수익을 챙겨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FOMC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조금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아직까지 뭐 연준이나 파월 의장은 금리가 완전하게 이 인하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물가가 완전하게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발언을 해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FOMC까지는 박스권 장세에 맞게끔 잘 개별주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향후에 FOMC 구간이 다가왔을 때 그 구간에 맞추어서 또 방향성에 맞는 현명한 전략으로 한번 수익을 챙겨 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11월 달도 벌써 이제 중순이 지나갔어요. 11월 달도 중순이 지나갔고 이제 FOMC까지 굉장히 뭐 쉽지 않은 한 달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한 달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만 또 잘 선별을 하면 개별주 종목군들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잘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어느 종목에 또 수급이 들어가는지 어떤 종목의 순환이 돌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12월 FOMC까지 이 한 달간 전략 잘 꾸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